웰컴배에 수는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8번과 39번에 대한 내신 대비 분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38번 지문 살펴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토픽을 적어놨습니다만 이번 38번 지문이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걸로 나올 법한 그런 지문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외적인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어법이 엄청 중요한 지문입니다. 같이 서술형 찝어줄 거고 더불어서 내용이 쉬운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어쩔 때는 굉장히 동화책처럼 쉽게 술술 익히는 것들이 딱히 단서는 없지만 어떤 시간적 연대로서 물어보는 순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지 않는다 해도 쉽게 풀 수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뒤통수 맞았어 라고 생각할 법한 단답형 하나 빈칸을 선생님이 찝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some years ago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그리고 어떤 장소가 나왔는데 워싱턴 DC에서 진행을 했었던 National Spelling Bee에서 자, 여기서 National은 전국 단위가 되는 거고요. Spelling Bee 하면은 철자 맞히기 대회가 되는 겁니다. 유튜브로 Spelling Bee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면 학생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어떤 단어를 딱 사회자가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마이크 앞에서 A, B, C, D 이런 식으로 철자를 맞히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회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다룬 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어로 가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지금 누가 나왔어? 13살짜리 소년 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 동사 was asked. 자, 여기서 수동태 꼭 챙겨줄 겁니다. 선생님 질문 was asked. 질문 받았다라고 해석할 거야? 요청 받았다라고 해석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요청받다 또는 요구받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이 38번하고 39번이 연결되는 어법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38번은 조금 길게 설명할 거고요. 38번에 있는 어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 39번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할게요. 일단은 ask. 자, 여러분들 4형식일 때는 누구에게 무엇을 묻다가 되는 것이고 5형식일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누가 투부정사 하도록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이해되셨죠? 이 ask가 질문하다 아니면 요청받다, 요구받다, 4형식, 5형식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선을 여러분들이 투부정사가 있냐 없냐로 잡으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형태가 된다면 첫 번째 asked 뒤에 투부정사가 왔다. 그러면 얘는 누가 투부정사 하도록 요청하다인데 누가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없어. 그럼 당연히 was asked라는 수동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써줘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만에 하나 to spell 자리에 밑줄이 있었다? 라고 했을 경우 이거 ask 5형식에서 목적어 싹 빠지고 투부정사 남았네 라고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쭉 연결해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13살짜리 소년의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뭐를 이제 철자를 맞히라고 요청을 받았냐면 에콜렐리아라는 단어를 이제 사회자가 얘기를 한 거죠. 이거의 철자를 맞히라 라는 이제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에콜렐리아가 당연히 쉬운 단어라면 이런 대회에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이 뜻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가정하에 썼기 때문에 부연 설명 에콜렐리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나 면에서 이렇게 동격 처리를 해줄 거고요. 여기서 stop.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에콜렐리아가 나올 거라는 것 상상도 못하겠죠. 맞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내신이잖아. 내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권한이 영어 선생님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단어의 뜻이 나왔고 네가 이거를 공부를 했다면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당연히 쓸 줄 알아야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빈칸을 빵 이거를 단답형으로 내시는데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거를 낼 줄이야. 맞죠. 게다가 38번 같은 경우는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보통 학생들이 어법만 대비를 할 거라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빨리 에콜렐리아 아래다가 한번 스펠링 한번 적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단어가 어떤 단어나 면에서 동격 a word이고요. 이 a word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대를 좀 잡아줄게요. 이 단어는 means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a tendency 경향을 의미하는데 어떤 경향이냐 당연히 tendency
attendance 투부정사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요. 39번에 attendance 투부정사 또 나올 거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알자. 항상 얘는 짝꿍처럼 외우면 될 것 같아. to repeat. 무언가를 반복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무엇을 반복한 나면에서 repeat의 목적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법 까다롭죠? whatever이라는 복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겁니다. 뒤에 좀 보도록 할게. 어떤 사람이 hears, 듣는데 뭐를 듣는지 목적어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듣는 게 있어. 그러면 들리는 것마다 반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바로 이 단어의 뜻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stop. 복합관계 대명사 좀 잠깐만 보자. 39번에 복합관계 부사 whenever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합관계 대명사와 복합관계 부사를 구별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 일단 복합이라는 말을 지우면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만 남는 거잖아. 여기로 한번 보도록 할까? ever만 지워봐. what과 how만 남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면 된다? 뒷문장을 봤더니 무엇을 들었는지 즉 목적어가 없어. 아, 뒷문장 불완전하니까 관계 대명사로 만든 복합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되고 이따가 39번에서는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복합 관계 부사를 쓰면 되겠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A번 잡았어요. 근데 사실 얘는 뭐 딱히 여러분들 공부 따로 하지 않아도 시간적 연대로 충분히 풀 수 있어. 일단은 이 대회에 있었던 일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얘기해 줄 겁니다. 맞죠? 그럼 두 번째 문장 보자. 자, although라는 접속사를 먼저 잡아줘야 돼요. 자, 비록 그가 misspelled the word.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해서 스펠링을 철자를 잘못 맞췄어. 그렇게 했음에도 although 불구하고 그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misheard him. 그를 잘못 들었다는 거야. 그가 말한 대답을 잘못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old him.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He had spelled. 그가 어떻게 잘 맞추었다. 정답 하고서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correct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had spelled. 여기에 있는 he는 아까 그 13살짜리 소년입니다. 그 13살짜리가 뭐뭐뭐라고 대답을 했을 거 아니야. 그 대답한 시점이 당연히 그 심사위원들이 그에게 너 맞았어 라고 말한 시점보다 먼저야 된다라는 거죠. 대과거 챙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동사가 3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심사위원들이 잘못 들었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고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 자, 너는 다음으로 진출할 수 있어 라고 allow 목적어 목적보호의 투부정사 잡아주셔야 돼요. 신기하지? 하나의 문장 안에서 3형식, 4형식, 5형식 다 들어갔어. 자, tell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인데 무엇을에 해당되는 목적어 자리에 절이 들어갔다. 빨리 여러분들 목적절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라는 거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뒤에 있는 동사 3가지의 특징 때문에 서술형을 잡아줬는데 뭐 관계사나 분사 구문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씩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3번째 문장이에요. 자, 그 소년이 learned, 배우다 말고요.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그럼 무엇을 알았느냐? 목적절. 요번엔 접속사 생략 안 했네. He had misspelled the word. 자기가 그 단어에 대해서 철자를 잘못 말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 여기도 당연히 had misspelled 대과거 시제 잡아줘야 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걔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 He went to the judges.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한테 간 다음에 told them. 그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말했는지가 생략이 됐겠죠? 뭐라고 말했겠어? 저기요, 제가 잘못 철자 맞췄어요.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이건 대회니까 B번의 상황을 보시죠. 그래서 그는 뭐 했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 경쟁에서 after all. 결국에는 제거가 되었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당연히 제거되다라는 수동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 사건에 의해서 그 다음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Newspaper headlines the next day니까 이 대회가 있고 그 다음 날에 신문이 발행이 됐는데 그 신문 발행 헤드라인에 자, 거기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어린 소년을 Spelling Bee Hero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르다가 결국에 헤드라인에 그렇게 적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헤드라인 아래 그의 사진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신문이 바로 뉴욕타임즈였네요. 엄청나죠. 자, 여기까지 내용 쉬웠고요. 어법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appear, disappear 전부 다 자동사입니다. 나타났다야
알겠죠? 사진이 어떻게 스스로 나타나요? 라는 그런 원칙을 버려.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자동사야. 자동사는 수동 불가다는 거 잡아줘야 돼요. 여기 was appeared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찝은 상태에서 자 그럼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C번의 상황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 안에 내용이 담겼을 거고요. 아마 그 소년하고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소년이 하는 얘기를 좀 보도록 하자. 자 심판위원들이요 말해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굉장히 정직함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정직하대요. 라고 심판위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라고 이제 리포터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가 더했다. 여기 있는 he도 당연히 더 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소년이 이제 뭐라고 더했냐면 part of his motive. 그러니까 자신의 그 동기, 내가 그거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동기의 일부분이 바로 무엇이었다. I didn't want to feel like a liar. 나는 뭐처럼 느끼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거짓말쟁이처럼 느끼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라고 그가 더했습니다. 라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내용적으로 허무맹랑하지 중요하지도 않고 여기서 주는 어떤 교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법 엄청 중요하니까 어법 챙겨주고 순서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연대로 풀면 금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쿨랄리아 빨리 지금 한 번 더 써보세요. 자 그러면 3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토픽을 좀 볼게요. 이거는 토픽이 중요할 수도 있어. 주제 제목 요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말하라 라는 내용이고 그 토픽 센텐스가 첫 번째 문장에 바로 나올 거니까 사실 얘는 좀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 우리가 살펴볼 만한 어떤 변형 포인트를 보자면 마찬가지로 어법과 서술형인데 쌤이 아까 얘기했죠. 38번하고 겹치는 어법이 상당히 많으니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더불어서 문맥적으로 중요해 보여. 그래서 순서랑 문장 삽입 같이 잡아줄 겁니다. 자 그럼 첫 문장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뭘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whenever. 복합관계 부사로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38번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고요. 너가 말할 때마다인데 뭐를 말할 때마다인지 목적절에 대시 아니라 what이 왔네. 왜? 그렇지. 앞문장, 불안정, 뒷문장, 불안정 관계되면서 what밖에 못 오는 상황입니다.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할 때마다 하고서 여기서 문장 끊기고요. 뒤에 명령문으로 시작하네요. 말하십시오. 뭐를 말하라는 거야? What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얘가 topic sentence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이 글 전체에 뭐 주제를 이제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쓰시오 하면 뭐 첫 번째 문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그런 형태로 선생님들이 많이 내시지는 않죠. 서술형. 두 번째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부터가 여러분들 순서 대비해줘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것은이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마다 같이 말하는 이것은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 문장을요. 너가 말하는 그 문장을 positive note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조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것은 뭐를 가지게 되냐면 much가 나왔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경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8번에서 했었던 tendency 투부정사 또 나왔죠.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to cause someone to challenge it. 그것을 즉 네가 말한 것을이요. 너가 방금 전에 말했었던 것에 대해서 challenge, 이의를 제기를 하도록 야기할 만한 어떤 그런 경향을 어떻게 한다?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아까 에스크했던 것처럼 cause, 대표적인 오형식, 누가 무엇 하도록 야기하다에 해당되니까 투부정사 같이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ider this situation. 이 상황을 같이 고려해 봅시다. 어떤 예시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럼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동료가요. 직장 동료가 comes up to you. 너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요. 너한테 뭐라고 하죠? ask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다. 빨리 질문하다 요청하다야. 요청하다 요구하다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요구했냐면 to look over. 검토 좀 해줘. some figures. 자 여기 있는 수치 좀 검토 좀 해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 끝내야 되냐면 before a meeting. 미팅이 시작하기 전에 좀 수치 좀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미팅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라는 절이 나왔으니까 이 사이에 뭔가 생략됐을 겁니다. 빨리 잡아주세요. 그들이 가지게 될, 언제 가지게 될? 내일 그들이 가지게 될 미팅이 시작되기 전에 이 수치 좀 봐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만 더. 선생님이 are having에다가 노란색 표기를 안 한 이유가 있어. 이거 선생님이 내실까?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어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하면은 진행형으로 알고 있지. 근데 뒤에 tomorrow가 나오면 중학교 때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는 어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어구가 같이 나왔을 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배웠었죠. 참고적으로 여기 have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뭐 가지다라고 해석했는데 말 그대로 미팅이 개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팅이 내일 개최가 되는구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고요. 고등학교 어법에서 다루지 않아서 노란색 표기를 안 했을 뿐이야. 이해되시죠? 네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앞 상황이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동료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여기서 종결, 더 이상 지문이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일단은 이 B가 시작이 되는 4번 포인트는 너가 할 수 없는 것만 말했을 때는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냐면 한 다음에 C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냐면 이런 식으로 A, B, C가 나뉠 거예요. 당연히 문맥적으로 딱딱딱 세 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순서로도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You simply say, 당신이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No, 안 돼. I can't deal with this now. 나 지금 당장에 이거 못해.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해서 this로 시작을 하네. 당연히 문장 삽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못하는 것만 말하는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lead to, 무엇으로 이끌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이 lead 같은 경우에는 lead to 연결됐을 때 무엇으로 이끌다. 이게 전치사토예요. 어디 애니까 당연히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라는 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동명사 표기를 해드렸고요. 이 them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them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것은 아마도 이끌게 됩니다. 주장하는 것을 이끌게 되는데 누가 주장하는지가 알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이 insisting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 누가 주장했는가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 them이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간 아이들이 여러분들 서술형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38번보다는 39번의 서술형이 훨씬 더 어려운 개념이다라고 봐야 되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이 lead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무엇 하도록 이끌다라는 또 타동사의 오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이렇게 했을 땐 to 뒤에 동사 원형 나왔죠. 얘는 lead to 연결되면은 전치사 to라서 어디로 해석이 되는 동명사가 된다. 요것 좀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insist에 대한 목적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목적절 자리에 that과 what이 아니야. how라는 의문사가 왔네. 빨리 여러분들 how 형부 주동에 해당되는 간접 의문 잡아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your input, 너의 참여가 중요한지를 막 주장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했을 경우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 increasing. 당연히 어떤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부담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분사, 구문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그 압력에 못 이겨서 to given. 결국엔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 이렇게 보니까 5번 문장 서술형으로 낼 만한 매력이 여기저기 잔뜩 들어있죠.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나는 5번 문장을 서술형으로 내고 싶을 것 같아. 자, 그럼 다음 문장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6번째 문장이 C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instead of that,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그거 대신에 say to them,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봐 로 전개가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내가 못하니까 못한다고 일단 말은 할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나 지금 그거 못하거든? 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 할 수 있는 걸 말하라고 했잖아. W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이에요. 자, 주어 자리에 what이 왔네요. 빨리 여러분들 잡아주시고요. 당연히 주어가 절이 나왔으니까 동사는 단수 취급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I can ask Brian, 내가 브라이언한테 요청할 수가 있어. 또 나왔죠. 투부정사 빨리 잡아주세요. To give you a hand, 너에게 도움을 주라고 나는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he should be able to, 그가 아마도 explain then,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그리고 여기에서 them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단 아까 동료가 나한테 뭐를 요청했었냐면 내일 미팅 있기 전에 그 figures 좀 봐줘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figures를 가리키는 them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6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서술형 대비해줘야 되는데 5번째 문장이 훨씬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자, 7번째 문장도 같은 거예요.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A안이 있고 B안이 있는데 이 B안도 결국엔 같아요. 일단은 내가 못하거든? 못한 거 먼저 얘기하고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거지. 어쨌든 이 사람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I can find you. 내가 널 찾아갈게. 30분 이내에 찾아갈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 30분 동안 내가 뭔가를 할 일을 끝낸다는 거죠. 내가 내 일이 끝나면 그 30분 이내에 너를 찾아갈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번째 either of these types가 됐으니까 이 두 가지의 응답 중 그 어느 것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 주의.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either of 복수명사 단수 동사라고 배우지 않았어? 선생님 왜 여기 either이 주어인데 왜 are이라는 복수가 나왔나요? 노란색 표기 안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것 우리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이 자리 is라고 배워요. 아시겠죠? 우리 either of 복수명사 단수 동사 이렇게 배우는데 뭐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구어체라든지 이런 데서 흔하게 either of 복수명사 복수동사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 그게 모의고사에 나왔을 뿐이고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것을 어법으로 굳이 밑줄을 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는 있으세요. either of 복수명사 단수 동사라고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영어 문법 했을 때 배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노란색 표기를 일부러 안 한 거야. 이 두 가지의 응답 중 그 어떤 것도 matter. 일단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뭐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 것은 바로 ending이라는 동명사를 잡아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네거티브한 것으로만 끝내는 것보다는 이 둘 중에 그 어떤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거야 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토픽을 정확하게 마지막 문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어법적으로 까다로운 거 많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하고요. 사실은 선생님의 오늘 영상 38번, 39번이 이해가 됐다라는 학생들은 웬만한 고등어법 좀 많이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던 지문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8번과 39번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